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1단원 물질의 구성단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열심히 끝까지 보면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절대 배신하지 않고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 틀린 문항 지도 꼼꼼하게 봐서 왜 틀렸는지까지 확인을 해야지 올바른 문장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빨리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도 캐치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공부가 조금 나는 더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원소에 대한 문제네요. 원소에 대한, 자, 치고,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원소는 뭐였죠? 그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었어요. 1번은 맞아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맞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면서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물은 원소가 아니다. 여러분들, 물은 원소가 아닌가요? 그렇죠, 원소가 아니죠. 맞아요. 왜 아니었죠? 그쵸,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이었어요. 원소는 분해되지 않아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물은 한 번 더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원소가 아닙니다. 자, 4번. 지금까지 118가지의 원소가 발견되었다. 이것도?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거는 현재까지 계속 발견되는 중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118가지의 원소가 발견되었다고 나와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자, 5번. 물을 이루는 원소는 산소와 탄소 아니었죠? 뭐였어요? 그렇죠, 수소였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물은 원소가 아니고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는 거, 원소에 대한 개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우리 주변에는 알루미늄, 포일 등과 같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죠? 그쵸. 물질은 뭐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원소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물과 염화나트륨 같이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모든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물질은 2가지 이상의 원소로도 이루어져 있고 한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죠?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이것도 원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물질의 특징. 자, 3번 문제. 원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원소에 해당하는 거여야 해요. 그러면 분해되지 않아야 되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금 어때요? 그쵸, 금도 원소일 수 있습니다. 그쵸? 물론 금 원소가 여러 개 모이면 또 금이라는 물질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금, AU는 원소에 해당했었죠. 자, 물은요? 자, 그쵸, 니은의 물은 수소와 산소로 한 번 더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물은 아니에요. 디귿, 산소는요?
맞아요. 산소는 원소였었고, 설탕은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했었어요. 그쵸? 설탕은 식물에서 유래된 거죠? 탄소, 산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탄산수. 이렇게. 그러면 설탕도 아니고요. 염소는요? 그쵸? 염소는 C의 물질에 이르는 기본 성분입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그쵸? 아니죠. 염화나트륨. 여기 이쪽에서 보면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알루미늄은요? 맞아요. 알루미늄도 원소입니다. 알루미늄으로만 이루어진 알루미늄 포일도 물질도 있죠. 알루미늄은 원소이고요. 플라스틱도 아니었죠. 플라스틱도 산소, 수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질이 원소인지 아닌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하나만 치고 갈까요? 별표. 이 정도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요 정도. 자. 펜을 바꿔야겠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불꽃반응 4번 문제.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아이고.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자, 불꽃 반응 실험에서 염화 바륨의 불꽃 반응색이 황록색이었대요.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불꽃 반응 실험을 하는데 염화 바륨의 불꽃 반응색이 황록색이었대요. 자, 이때 염화 바륨의 황록색 불꽃 반응색이 어떤 원소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한대요. 염화 바륨에 있는 물질 원소는요, 염소랑 바륨이에요.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원소에 의해서 황록색이 나온 건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래요. 그랬을 때 확인하려고 할 때 불꽃 반응의 실험 시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염소인지 바륨인지 알고 싶어요. 자, 염화 바륨의 불꽃 반응 색깔이 황록색이었는데 요게 바륨에 의한 것인지 염소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라면 바륨은 들어있지 않고 염소만 들어있는 다른 물질로 불꽃 반응 색깔을 한번 관찰해보고 염소는 없고 바륨만 있는 다른 물질로 한 번 더 불꽃 반응 색깔을 실험을 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점, 여기에는 바륨이 없어야 되고 여기는 염소가 없어야겠죠? 자, 그랬을 때 염소가 있는 다른 물질로 불꽃 반응 색깔을 관찰했는데 황록색이 안 나오면 황록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염소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염소는 없고 바륨만 들어있는 물질로 불꽃 반응 색깔을 관찰을 해봤는데 황록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황록색은 바륨이라는 원소의 불꽃 반응 색깔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염화 칼슘 어때요? 이것도 적합할 것 같아요.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질산 구리 어때요? 질산 이온이랑 구리가 들어있는 물질을 해보면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염화 바륨이랑. 그쵸? 이걸로는 황록색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적합하지 않은 건 2번이 될 거예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탄산 바륨. 탄산 바륨으로 했을 때 황록색이 나오면 바륨이랑
염화 바륨의 바륨도 공통적이니까 바륨 때문에 불꽃 반응 색깔이 황록색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칠산 바륨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황록색이 나오면 바륨에 의해서 불꽃 반응의 색깔이 황록색이 나왔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염화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했는데 황록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염소 이온으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반응 색깔은 뭐 때문에 관찰되는 거예요? 그쵸? 금속 원소만 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 또 모든 금속 원소에서 다 관찰할 수 있었었나요? 아니죠. 일부 금속 원소에서만 불꽃 반응 색깔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 보면 5번. 자, 불꽃 반응 실험과 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꽃 반응 실험과, 여기서 키워드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불꽃 반응 실험, 그리고 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자, 해볼게요. 염화 구리와 염화 칼륨의 불꽃 반응 색깔은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르죠.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구리의 색깔은, 여기 적어볼까요?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죠. 칼륨은 보라색이죠. 자, 우리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리튬하고, 자, 칼륨의 색깔은 보라색. 자, 리튬과 스트론튬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렇죠. 빨간색이었죠.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 색깔은 빨간색이었고, 또 칼슘은요? 칼슘은 주황색이었어요. 그리고 나트륨은 그렇죠. 노란색이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바륨,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던 거는 황록색이고요. 다 했나요? 요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기억해 줘야겠죠? 자, 1번은 아니고요. 2번. 에탄올 수용액에 물질을 녹인 후 약솜에 적시고 점화기로 불을 붙여 불꽃 반응 색깔을 관찰한다. 그쵸, 여러분. 우리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에탄올 수용액 필요하고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약솜에 적신다고 했었어요. 뭐 이거는 그쵸, 다른 걸 대체할 수 있지만 약솜도 필요하고요. 불을 붙일 점화기가 필요하고, 그 불꽃 반응 색깔을 눈으로 관찰하는 게 불꽃 반응이었죠. 자, 3번.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 색깔은 비슷하므로 선 스펙트럼도 같게 나타난다. 어때요? 여러분, 아니었죠. 그쵸? 선 스펙트럼으로는 우리가 불꽃 반응 실험에서 구별할 수 없었던 원소까지 구별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비슷하게 보이는 색깔이지만 선 스펙트럼에서는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아닙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불꽃 반응 색깔이 비슷했던 이유는 선 스펙트럼의 색깔이 그냥 다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색깔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이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요 선들이 모여서 불꽃 반응 색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3번도 아니고 아까 2번 정답이었고요. 동그라미 4번.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같은 불꽃 반응 색이 나타난다. 어때요? 그렇죠. 이 문장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여러분. 서로 다른 물질이어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같은 불꽃 반응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것도 동그라미 4번도 정답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선 스펙트럼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의 선 스펙트럼만 나타난다.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선 스펙트럼은 그 물질의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는 거죠. 그 스펙트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두 나타난다. 모두 나타난다.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한 설명과 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야겠죠? 추가로 불꽃 반응은 눈으로 관찰을 했다면 스펙트럼은 뭘로 관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광기로 불꽃을 관찰을 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불꽃 반응 실험에서는 모든 금속 원소를 다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여기서는 모든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 우리 불꽃 반응색 연습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빈칸에 알맞은 원소의 이름이나 불꽃 반응 색깔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의 물질들이 있고요. 이 물질에서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는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라인에는 어떤 원소들을 적어주면 좋을까요?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는 원소는 그렇죠. 금속 원소죠. 금속 원소. 그리고 금속 원소에서 불꽃 반응 색깔을 띠는 건, 자,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어요. 지금 그거 잘 떠올리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말하면서 해볼게요. 염화 리튬에서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는 건 리튬이었는데, 이 리튬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자, 그 다음에 질산구리에서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는 맞아요. 구리예요. 구리. 여기 2라고 적혀 있는 건 구리의 그 전자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직 몰라도 되고요. 자, 구리의 불꽃 반응 색깔은 청록색이었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록색. 우리 관찰했었죠. 용이 불꽃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인다고. 그쵸? 그 다음에 황산바륨에서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는 바륨이에요. 바륨의 불꽃 반응 색깔은 뭐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황록색이었죠. 황록색. 자, 그 다음에 염화 칼륨에서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의 이름은 맞아요. 칼륨이었습니다. 보라색으로 적어볼까요? 칼륨의 불꽃 반응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자, 질산칼슘에서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는 건 칼슘이었고요. 칼슘의 불꽃 반응 색깔은 주황색이었죠? 주황색 뼈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자, 황산 나트륨의 불꽃 반응 색깔은요? 그쵸. 노란색인데, 여기서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여러분, 요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 실험에서 관찰했던 건 뭐였어요? 그렇죠. 구리랑 칼슘이랑 나트륨 봤었어요. 그쵸? 구리는 정말 청록색 불꽃을 내뱉는 거였었어요. 그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 불꽃 반응 실험을 할 때 같은
같은 불꽃 반응 색을 나타내는 물질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같은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려면 몇 번 문제였죠? 아까 5번 문제였나요? 거기서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같은 무슨 원소?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같은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걸 찾아서 선택하면 되겠죠? 자, 1번. 염화구리와 염화칼슘은 같은 금속 원소가 아니네요. 다를 거예요. 그래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구리의 색깔은 청록색.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염화칼슘은 주황색. 자, 2번. 염화칼슘, 탄산칼슘. 똑같은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얘는 주황 색깔로 똑같겠네요. 자, 동그라미 3번. 황산, 나트륨, 염화, 바륨은 같은 금속 원소가 아니죠? 그럼 얘는 같은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자, 나트륨의 불꽃 반응 색깔은 노란색이고요. 염화, 바륨의 불꽃 반응 색깔은 황록색이었죠? 자, 질산 나트륨의 불꽃 반응 색깔은 노란색, 질산 구리는 청록색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5번. 질산 바륨과 황산 나트륨은 다른 금속 원소죠? 바륨은 황록색, 나트륨은 노란색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리튬과 스트론튬을 포함하는 물질은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런 문제 속에 포함되지 않겠죠. 헷갈리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물질 X와 몇 가지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위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억. X에 스트론튬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선을 그어보면 되겠죠? 여러분, X는요, 지금 문제를 딱 보아하니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는 물질인가 봐요. 그럼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물질의 모든 선 스펙트럼의 선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예시로 리튬, 칼슘, 스트론튬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리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들이 X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 이 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없네요. 그러면은 X에 있는 리튬은 없어요. 자, 칼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두 가지 다 들어있고 얘도 있네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쵸?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칼슘이니까 주황색으로 해봐야지. 주황색은 아니지만 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가지 다 있어요. 여기도 다 있어요 지금. 그러면 X에는 칼슘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스트론튬 빨간 색깔로 해볼까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있다. 없네요. 그러면 X에는 스트론튬이 없어요. 자, 그런데 X에는 그러면 칼슘만 들어있나요? 그런가? 아니에요. 칼슘에 없는 선들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칼슘 말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에 스트론튬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니은 X에 리튬과 칼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리튬은 없었어요. 아까 리튬에 해당하는 선이 없었거든요. 여기요. 그쵸? 디귿.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도 선 스펙트럼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쵸? 그래서 불꽃 반응 색깔로 구별할 수 없었던 금속 원소들도 선 스펙트럼으로는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리을. 원소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개수 및 위치가 다르다는 선 스펙트럼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문제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아까 스펙트럼은 뭘로 관찰한다고 했었죠?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야죠. 공부하는 김에. 그렇죠. 분광기로 관찰을 했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요거 말고도 굵기, 위치, 개수, 색깔이 달랐죠? 물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어요. 흑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광기로 관찰. 이렇게 선생님 필기하면서 해가지고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쉬었다가 너무 길면 하세요. 근데 계속 쉬면 안 돼요. 자, 9번.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까지는 지금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설명이었으면 이제부터는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자는 뭐였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였어요. 기본 입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였었고, 얘는 물질을 이루는 개수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원자. 자, 원자 그리고 우리 모형으로 표현했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모형으로 그릴 수가 있었죠. 이것에 대한 설명. 자, 기억.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이거 맞죠? 그쵸? 자, 이걸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원자핵은 전하를 띄었었고 전자도 전하를 띄고 있었는데 원자핵이 가지는 전하는 플러스 전하였었고요. 전자가 가지는 전하는 전자가 가지는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였었어요. 그런데 원자일 때는 이 원자핵이 띄는 전하의 양과 전자가 띄는 전하의 양이 똑같았었죠. 예를 들어서 리튬으로 예를 들면 리튬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었으니까 전자의 전하량도 마이너스 3이죠. 전자가 3개가 있었습니다. 얘를 한번 그려보면 원에다가 플러스 3, 전자가 하나, 둘, 3개. 이런 상태를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원자는 무슨 일이 있지 않은 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주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그쵸?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입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자, 원소, 원자. 원소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었죠? 여기 CO 있으니까 여기도 CO 있고 원자는 입자이다. 물론 여기도 여기 입자이다. 여기 지읒 있으니까 여기도 지읒 있죠? 요렇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는 데는 좋을 거예요.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게 암기로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도 알아두면은 선생님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귿.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그렇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의 개수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모형을 그릴 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전자의 개수라고 했었죠. 맞고요. 리을.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그쵸?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원자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는 거,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거.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 정말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자와 원자 모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단
산소 원자의 전자수는 8개, 리튬 원자의 전자수는 3개, 탄소 원자의 전자수는 6개, 수소 원자의 전자수는 1개이다. 지금 여기서 전자수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원자에 따라 전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전자의 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기억에 산소 원자가 나와 있어요. 산소 원자의 전자수는 몇 개라고 했어요? 8개라고 했어요. 산소 원자의 전자수는 8개인데 지금 여기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무슨 원자인 거예요? 뒤에는 1개 있으니까 수소 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자, 니은. 리튬 원자의 전자수 몇 개래요? 3개래요. 하나, 둘, 셋. 얘는 맞네요. 선생님 4개인데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원자핵. 원자핵이고 원자핵 주변에 하나, 둘, 3개 있는 게 전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귿. 탄소 원자의 전자수는 6개래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디귿도 맞네요. 자, 리을. 수소 원자는 아까 하나였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둘이 뒤바뀌었었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맞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원자 모형은 원자의 실제 모습이다. 어때요? 여러분, 모형이 실제랑 같을 수가 있나요? 실제랑 같게 만들 수 있어도 실제는 아닐 거예요. 분명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모형의 한계점이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원자의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비슷하게 만들 뿐이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원자 모형에서요. 원자핵은 중심에 표시한다. 그쵸? 원자 모형을 그릴 때 규칙이죠. 자, 3번.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배치한다. 그쵸?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배치한다는 거, 이 2가지 규칙. 동그라미 4번. 원자 모형을 이용하면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다. 그쵸? 원자 모형을 이해하면 우리가 너무 눈에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어가지고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모형의 장점. 자, 동그라미 5번.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서 모형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렇죠. 우리가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모형을 그렸었고요. 그렇지만 모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었어요. 실제 모습과 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1번은 틀린 답이죠. 자, 이 문제에서도요.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한계점.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원자 모형을 그릴 때의 규칙.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원자 모형을 그렸었잖아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자 모형은 실제 모습과 같지 않다는 거 기억하고 이 문제에서 공부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번에는 분자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럼 이 문제에서도 분자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기 너무너무 쉽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이런 문제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형광펜으로 써야겠네. 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죠? 그리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쵸. 자, 기억 너무 좋은 문장이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니은,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다른 입자이다. 그렇죠. 분자는 원자랑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거는 뭐 같은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도 있었고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었고 원자의 종류가 같더라도 개수가 다르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원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결합한 원자들이랑 성질이 다른 입자가 탄생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디귿. 항상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아니죠, 그쵸?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항상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틀린 거죠, 여러분들. 보통 과학에서 항상 이런 거 붙어 있으면 거의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분자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기 너무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13번. 다음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이고 움직이지? 자, 지금 나와 있는 분자식은 어떤 분자인가요? 그렇죠. 얘는 암모니아 분자입니다. 암모니아의 분자식이 NH3죠. 자, 이 NH3가요, 만약에 지금처럼 한 개만 있으면 얘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종류는 질소와 수소예요. 질소, 수소. 질소의 원소 기호 N이고 수소의 원소 기호 H이죠. 질소랑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소 몇 개? 1개와 수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어떻게 써 있냐면 NH3 앞에 큰 숫자로 4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뜻은 NH3가 4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총 4NH3를 이루고 있는 질소는 몇 개인 거예요? 그렇죠. 4개인 거고 수소의 개수는 12개인 거죠?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 아까 1개일 때 3개 있었죠? 그리고 이게 4개나 있으니까 4, 3, 12 해가지고 12개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분자의 종류는 암모니아 분자이다. 분자의 총 개수는 4개이다. 그쵸? 아까 분자가 4개 있다라고 했었죠? 분자를 이루는 성분 원소는 질소와 수소이다. 그쵸? 이거 종류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원소, 성분 원소라고 물어봤으니까 질소, 수소가 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분자 1개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는 16개인가요? 아니죠. 1개를 이루는 걸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질소 1개 더하기 수소 3개는 4개입니다. 16개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5번.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의 총 개수는 12개이다.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의 총 개수만 물어봤어요. 그럼 12개가 맞네요. 그런데 만약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아까 위에 문제처럼 물어봤으면 12 더하기 4에서 16개가 되겠죠? 지금 여기는 12개가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은요. 그냥 4번이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항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쵸? 여러분들 요 문제도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강조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가 오른쪽 분자식과 같은 것을 옳은 것은 그럼 이 문제에서도요. 원자의 개수를 세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를 물어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자, 일단 H2O는 물인데 이 물을 이루는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수소가 2개 있고요. 산소가 하나 있어요. 여기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물이 3H2O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루고 있는 총 원자의 개수는 분자가 3개니까 3을 곱하고 하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3개예요. 그쵸? 그럼 9개네요. 자, 그럼 총 개수가
9개인 분자식을 골라보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1번. 얘는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소가 2개가 있고 이 산소 분자가 또 2개가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2는 4가 되겠죠. 그쵸? 자, 동그라미 2번. 여기 1번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해설은 탄소, 지금 일산화탄소 분자예요. 일산화탄소의 탄소 원자를 이루고 있는 건 하나고 산소는 하나예요. 근데 이 분자가 지금 3개가 있다는 거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1 해갖고 2. 6개네요. 그럼 2번도 아니고. 자, HCl은요, 염산입니다. 염화수소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염화수소를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하나, 염소의 개수는 또 하나. 총 더하면 2개죠. 근데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에서 4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아니고 동그라미 4번. 자, 3NH3를 물어보고 있는데 NH3 아까 암모니아 분자였었죠. NH3 암모니아 분자입니다. 질소는 하나가 있고요. 수소는 3개가 있습니다. 총 4개죠. 그쵸? 4개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 분자가 여기서는 3개가 있네요. 그럼 분자의 수는 3개,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는 4개 해서 3 곱하기 4는 12.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이산화탄소네. 탄소는 1개, 산소는 2개. 그러면 총 하나의 분자는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분자는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개수를 3 곱하면 9.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분자, 원자, 총 개수 막 이러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아까 선생님이 말했었던 이런 개념을 공부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를 꼭꼭 하고 와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풀고 너무 조금 풀었나? 자, 여기까지 풀고 다음 좀만 쉬고 오세요. 다음 2번째 영상으로 넘어가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